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 부엌 쪽에 문제가 있어 전기 엔지니어 2명이 수리를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도중 방탄소년단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은 스페인 출신이었고 다른 한 명은 동유럽 출신 엔지니어였는데요. 스페인 출신이었던 엔지니어가 방탄소년단을 동료에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물론 방탄소년단은 이미 독일 및 유럽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이지만 40대 정도의 제 주변 유럽인들 기성세대의 입에서 K-팝 아이돌 그룹의 얘기가 나오고 화제가 된다는 것이 정말 느낌이 사뭇 달랐습니다. 물론 음악 얘기보다 BTS 멤버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가 이런 류의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들이 팬이라기보다 한국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모습에 그들에게는 단지 화제거리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성공 스토리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방탄소년단, 이제 세계를 제패했다는 말도 지겨울 정도이죠. 더 이상 유명해질 수 없을 때까지 유명해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현지에서 살고 있는 저의 이런 느낌에도 불구하고 독일 언론은 방탄소년단의 팬층이 더 확산되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모두가 방탄소년단을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사를 하나 썼었습니다. 매체는 이에 대해 5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거론하고 있어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오늘 이 기사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독일 유력 대중음악 매체 무직 익스프레스는 2021년 5월 20일 5가지 이유 왜 모두가 방탄소년단에 대해 얘기하게 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는 대중음악 전문 라디오 방송국의 반응,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 K-팝, 방탄소년단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 등 입체적으로 살펴보며 앞으로 방탄소년단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음악산업 환경 전반을 살펴보면서 방탄소년단의 음악이 아직 일부에서만 애청된다는 점, 그리고 몇몇의 장벽이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남성상을 제시하며 사회 문화를 바꿔가도 있다고 밝히고도 있죠. 아시겠지만 지난해 여름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곡 다이너마이트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시장성만 봤을 때 아주 특별한 작품입니다. 온라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픈라인 매체에서도 그 히트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영어 버전곡은 사실 전 세계 팬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런데 이 영어 작품 다이너마이트가 몇 가지 의미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게 된 거죠. 이제까지 방탄소년단은 단지 온라인을 통해 팬을 확보했었다면 이제 다른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방탄소년단의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게 만든 곡입니다. 매체는 방탄소년단의 곡 다이너마이트는 유럽 내 유명한 음악 방송인 라디오 에너지와 아인스 라이브에서 다이너마이트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면요. 유럽 현지에서는 그동안 라디오 방송에서 방탄소년단의 곡들이 그렇게 많이 전파를 안 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팟캐스트 등으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라디오 방송사에서 일어나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기사는 청소년 음악 애청자들이 주로 듣는 이 음악 프로그램은 K-팝 애청자들이 아닌 일반 팝 소비자들 역시 듣는 방송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방송의 전파를 타려면 일단 영어로 된 음악이어야 한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꼭 그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기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과 유럽 등 현지 라디오 방송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 후 방탄소년단은 또 다른 곡을 선보입니다. 매체는 팬데믹 기간에 나온 놀라운 발라드라고 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곡 역시 넘버원 히트곡이라고 기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명성에 절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판매와 스트리밍 기록도 아주 인상 깊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곡은 아쉽게도 라디오에서는 한국어라는 이유로 전파를 타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은 새로운 영어 버전 버터를 선보입니다. 이 곡 또한 정말 경쾌하고 박력 있는 곡이죠. 베이스 사운드를 앞세워 음악을 끌고 가지만 절대 헤비한 곡이 아닙니다. 경쾌한 베이스와 가벼운 신디사이저 사운드로 컨트라스트를 만들고 있고요. 중독성 강한 댄스 뮤직으로 채운 곡인데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롤링스톤즈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매체는 이 곡을 통해 방탄소년단이 미국 시장을 더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모습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단점은 대중들을 편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다이너마이트 영어 버전을 통해 매스미디어에 노출이 됐고 K-팝을 즐겨 듣지 않던 시청자들에게도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접할 기회를 줄 수 있었고요. BTS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닌 잠재적인 팬들에게도 다가가려는 이런 모습은 정말 바람직해 보이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나 다가가려는 태도, 뮤지션으로서 팬들을 존중하고 겸양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버전의 곡들이 의미 있다고 보고 있죠. 매체는 이렇게 K-팝을 즐기지 않는 팝의 팬들에게 BTS의 음악을 듣게 할 수 있는, 즉 라디오 로테이션으로 방송을 타게 하기 위해 다이너마이트 후로 버터 같은 곡들은 필요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곡 버터는 라디오 방송사에 곧바로 재입성합니다. 재입성뿐만이 아니라 신기록을 세우죠. 미국 내에 있는 180개의 라디오 방송사에서 모두 방송이 되었고요. 이는 외국 대중 아티스트가 신곡으로 이런 기록을 세운 최초의 일이 됩니다. 이런 오프라인 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선택해 듣는 온라인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매체 뮤직익스프레스는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BTS는 여전히 시장에서 확장력이 남아있다고 비평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기사는 방탄소년단 RM의 말을 인용 계속해서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외국어로 된 음악을 듣는데 계속 거부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독일 기사에 재밌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기사는 먼저 많은 음악 비평가들과 온라인 매체가 방탄소년단에 대해 기사를 쓰면서 자주 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가 지금 방탄소년단 관련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라 눈길이 가는데요. 즉 다른 매체들이 K-팝의 성공 이유 그리고 BTS의 성공한 이유로 소셜미디어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기사는 사실 한국 언론 매체도 많이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뮤직익스프레스는 왜 이것이 논리의 오류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방탄소년단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아웃풋은 여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체는 이 대목에서 이런 퍼포먼스는 방탄소년단이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가 생성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미는 방탄소년단이 새로운 무대에 서거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면 규칙적으로 이 음악의 빛을 낼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방탄소년단이 소셜미디어에 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인터넷 플랫폼에서 움직이는 팬 베이스가 강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언론사들의 논리적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언론사들은 방탄소년단의 성공 원인으로 디지털 마케팅 전략이 뛰어나고 이에 따라 강력한 무기로 소셜미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나오는 퍼포먼스는 팬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전략으로 구역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팬덤이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녹아 나오는 결과인 것이고요. 매체는 팬들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이유는 단순히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고 팬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런 방탄소년단의 팬심을 확인할 수 있는 예도 들고 있습니다. BTS는 예전 BLM 운동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을 때 25시간 안에 팬들은 같은 액수를 기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어떻게 새로운 음악을 푸시하는지 유럽 예술 전문 매체 아르테 방송이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일 여러 언론사들이 방탄소년단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미 제 채널에서도 한두 번 정도 언급해드렸었는데요. 바로 BTS의 2018년 베를린 콘서트였죠. 당시 불과 몇 분 안에 티켓이 모조리 팔리는 현상을 보이자 많은 대중음악 전문 기자들은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는 이에 따라 독일 언론들이 K-팝에 대해 관심이 폭발했고 국제적으로는 K-팝의 그 존재감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K-팝의 세계화 한류의 시작은 이미 있었지만 이를 서방 진영 언론사들의 눈에 들게 하고 탑의 위치에 견인한 것은 방탄소년단이라는 것이죠. 매체는 방탄소년단 때문에 K-팝이 더 확장됐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팝의 이 독보적인 리그는 예전부터 기미를 보였었다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K-팝의 성공은 결국 시간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미 블랙핑크 같이 세계적인 그룹들이 나왔고 K-팝은 방탄소년단과 함께 영어권과 미국 시장을 조준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량화할 수 있을 만큼 정복했다고 설명도 하고 있는데요. 개량화할 수 있다는 단어가 조금 이상한데 증명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가며 시장에 진입했다는 설명인 거죠. 특히 K-팝의 음악성과 대중성을 미리 확인했던 대표적인 인물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사는 그 예로 제임스 코든을 꼽고 있습니다. 바로 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이미 2017년도부터 세계에서 제일 거대한 밴드는 방탄소년단이라고 BTS의 미래를 알아본 인물이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팝의 잠재력을 아주 일찍 인지했었다고 밝히고도 있죠. 제임스 코드는 방탄소년단이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독보적인 리그 K-팝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팝이 얼마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독보적인지는 이미 지난 영상 K-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편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도 10분 이상의 내용이 나와서요. 이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체는 방탄소년단이 새로운 남자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즉 사회적인 새로운 트렌드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BTS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사람들은 그들을 더욱 얘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지배해왔던 거친 남자들의 모습이 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죠. 기사는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이 성공을 거둘수록 지속적으로 팝 세계와 어울리는 새로운 남자상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K-팝 아이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귀걸이와 패션 그리고 예쁘거나 화려한 모습을 강조하는 코스메틱 등 새로운 남자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아이돌의 모습에 거부감이 많은 대중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엔드로저니 룩, 여성 같은 남성, 양성의 모습이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죠. 중국이나 터키 사회같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모습에 아주 큰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매체는 이런 모습이 팝 음악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며 더 많이 노출될수록 인정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을 지금 기사를 통해 하고 있는데요. 결국 새로운 남자상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사회에 작동하고 있을까요? 일단 시대가 새로운 남자상을 요구하고 있기는 할 겁니다. 공업화 시대를 지나오면서는 거칠고 남자다움을 강조하는 남자상의 줄을 이루었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러나 이제 디지털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패션도 남자다움, 거칠고 야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옷보다 깔끔한 남성의 다른 모습과 매력을 강조하며 바뀌고 있죠. 디지털 시대에 진입하면서 힘든 일을 로봇에게 맡기는 협업 로봇가 등장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제어를 하는 자동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남자의 매력과 역할이 바뀌게 된 것이죠. 꼭 남자가 예전 야성미를 보여줬던 남성상을 지향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새로운 남자상을 보여주며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방탄소년단이고 K-팝이라는 설명을 매체는 하고 있습니다. 즉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이런 문화를 안착시키고 있고 같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산될 여지가 더 많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 미래연구소의 글을 근거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또한 방탄소년단을 발굴하고 만들어낸 방시혁 씨와 그의 회사 하이브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국 시청자분들께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 아직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K-팝이 얼마나 더 오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에 반해 외국에서는 이렇게 K-팝이 이제 시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류는 아직 절대 강자가 아니다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류라는 말 자체가 어쩌면 아직까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더 확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더 큰 파도를 만들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리고 독일 언론은 지금 K-팝이 주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제가 제작해 업로드했던 한류 관련 방송에 비해 올해 독일 기사들이 전하는 한류의 모습은 뭔가 또 다릅니다. 2년, 3년 후에 제가 어떤 내용으로 K-팝에 대해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게 될까요? 메인스트림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K-팝의 모습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